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7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을 한 비정한 어머니입니다. 작은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40대 어머니가요. 경찰 조사에서 5년 전에 자신의 큰딸을 때려 숨지게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요. 경기도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딸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요, 지난 2009년 당시 5살 그리고 2살이던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해서 지인의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때린 이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얹혀 살던 이 씨 집에서 가구를 훼손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의문점 보겠습니다. 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A양을 의자에 테이프로 묶고 회초리로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초리로 아이를 때렸는데 숨졌다는 진술만으로는 아이의 사망 경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이에게 추가로 어떤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박 씨가 얹혀 살던 아파트는요, 방이 5개였고요. 세 가족, 그러니까 11명이 모두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어른이 5명이나 됐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아이가 숨지자 함께 사는 친구인 백모 씨 등 공범 3명과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른이 5명이 있는 집에서 아이가 맞아 숨질 때까지 왜 아무도 말리지 못한 걸까요? 경찰은 폭행이나 지속적인 학대에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박 씨 등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공적 관리가 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될 아이가 이미 5년 전에 숨져서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어느 공공기관도요,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질 않은 겁니다. 서울에서 샤토 수업 발부돼서 가능성이 제일 높죠. 우리 여기 전입은 2013년도 그래서 언니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번 사건도 앞서 발생한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그리고 목사 부부 딸 살해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동 전수조사는 인천 11살 어린이 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고요. 끔찍한 어린이 대상 범죄, 가해자는 모두 부모였습니다.